안녕하세요. 고흥군 거금도 금진항 어촌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대학생,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본 공모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파크이즈 건축사 사무소의 박인수입니다. 이 동영상은 이 공모를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미 현장 답사를 통한 동영상이 거금도 금진항이란 키워드로 찾으실 수 있고요.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동영상도 저희 고금도 금진항 채널에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공모의 심사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미 업로드된 해수부 윤용식 사무관의 개괄적인 내용과 또 어촌 활력 증진의 일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심사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저희 심사 방향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위원장이신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우연히 프로젝트의 대표 우대성 건축가 선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심사위원장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공모라는 특징상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혹시 심사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이 공모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는지 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마 어쩌면 이 공모에 참여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 또는 뭐 일반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도 어촌을 상대로 한 공모가 어쩌면 처음일 것이고 그 반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촌에 대해서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그곳을 알아가고 그다음에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사전에 한번 온라인상으로 이야기를 나눴었고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효과적으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일부라도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만한 사실들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위원장님은 저희 심사위원장으로 모셨으니까 또 그만큼 경험도 많으시고 또 성과도 많으시고 그러셨을 텐데 이번 이제 학생 공모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 공모의 기대 혹은 이걸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 학생 공모를 꽤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기성 세대가 제가 됐죠. 네, 아마 기성에 있는 건축가들이 또는 이런 학생 공모를 통해서 바라고 있는 지점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지점은 주제는 좀 다르더라도 기성 세대나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시각, 신선한 어떤 그런 시각들, 그리고 어떤 한계, 이렇게 제도 또는 법률 또는 비용, 이런 것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성세대의 문법을 넘어서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내고 그거를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 아마 그게 학생 공모전이 지향하거나 바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른 가장 큰 지점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기회가 참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좀 자유로운 기회를 얻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니까요. 이게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거금도 금진마을 어촌 활력 증진 이 아이디어 공모에 대상이 아까도 초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촌이고 또 이 거금도가 특별한 게 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거금도는 섬인데 또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이 섬이라는 주제도 되게 특별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제일 큰 부분은 어쩌면 이거 같아요. 이제 이번에 응모할 학생들도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을 것이고 도시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아마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 거점이 대부분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상 또는 바라보는 대상도 대부분이 도시나 일반적인 삶에 대한 그 중점만 있는데 이번 공부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면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바다인데 그 바다와 연관된 사람들의 삶, 정주 환경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 지점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점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삶의 터전을 벗어난 곳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실제 지금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효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좀 인지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어촌이지만 공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렵냐면 제목에서 보면 벌써 고흥군 고흥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거금도 한 번 더 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진항, 그렇죠. 예, 그리고 어촌 마을. 벌써 여기에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지점인 것 같고 어렵다는 거는 낯설기도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새로움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 심사를 맡고 있지만 저는 저도 촌놈입니다. 근데 어촌 촌놈은 아니고 저는 산청 촌놈이에요. 지리산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서 사실 바다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심사위원들 이야기해 봤을 때 어촌이기 때문에 어촌, 어는 결국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 있는 촌, 작은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 2가지를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수 상황은 아까 이게 육지로 연결된 다리가 생겼다 그랬지만 그 부분은 조금 섬 중에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섬인데 섬이 아니다. 그렇지. 예, 섬이었는데 섬이 아니게 됐다. 그렇죠. 그 지점도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근데 그 특수성은 이런 부분 같긴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곳은 다 특수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보편화하려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렇죠. 어쩌면 보편화보다는 그곳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곳에는 특수성을 무엇보다도 바다가 면하고 있잖아요. 네,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그들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대신 이제 그걸 중요 지점을 자꾸 딴 데로 가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아요. 지난번 저희 그 해수부 담당 사무관하고 이야기했듯이 어촌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어업이 있다는 거는 항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배후가 되는 마을이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고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모가 또 이렇게 좀 특별한 게 이제 어떤 필지나 어떤 대지를 중심으로 한 상황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어떤 그 맥락 속에 있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촌에 진짜 금진마을 전역을 다루고 있다는 게 좀 큰 특징인데요. 이게 자칫 범위가 또 매우 커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되겠느냐 이런 거에 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어떤 일단의 그 마을을 볼 때 어떤 시각과 어떤 접근 방법이 유용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심사위원들 간의 이야기에서 조금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아니면 어쩌면 이제 이 공모를 운영하는 측에서의 전략하고도 맞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마을을 다루게 했어요. 이렇게 어떤 한 지점이 아니고 마을을 다루도록 했고 한 지점을 다루면 어떤 사람은 마을을 공부하고 그 지점을 다루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는 마을 자체도 기본적으로 다루게 했거든요. 그 얘기는 어촌인 이 마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요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과제로 마스터 플랜을 하든지 또는 마을 해관을 하든지 또는
철룡산 중심으로 다루든지 이런 개별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리고 아마 합의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학생 공모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집중한다기보다 또는 모든 것을 다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잘못하면 둘 다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체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다루건 또는 개별 건축물을 다루건 아니면 삶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지점을 다루건 근데 그 부분이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심적인 해법을 제시하거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마스터 플랜에 굉장히 중심으로 생각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건 부분으로 해법을 제시하건 그것은 또는 둘 다가 다 되면 좋겠지만 아마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논리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들의 짜임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이제 그게 이제 실현.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작동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 안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 심사위원들께서 보시면. 아마 뭐 그 작동 관점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읽히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아마 그것 플러스 하나 더 저희가 중점에서 볼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뭐 서로 끝까지 협의를 해보거나 합의되지는 않았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봐서는 비슷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생 공모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논리적이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비논리적일 수도 있다. 그렇죠. 완전히 비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또는 감동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출하는 그 제출물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세상에 지어지는 건물, 무엇이 진행되는 결과물을 보더라도 반드시 논리적으로 따라가서 나오는 것만이 항상 최상의 결과를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했거나 마음에 닿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법의 접근이나 다른 방법의 표현도 어쩌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바다를 중심으로 있는 그 마을이라면 더더욱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희 아마 첨부된 자료들이 이제 몇 가지를 저희가 붙여드렸는데 그 중에 아우리에서 만든 자료 보면요. 주민들의 거주성 향상과 관계 인구의 증가에 관한 중요성, 그러니까 즉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 소위 이제 논리적 접근, 이거 체계적 접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에 좀 이제 신경을 써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 이제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이제 공모 참여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의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뭐 학생 공모 이전에 이 마을을 이렇게 좋게 만들겠다라고 했었던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나 움직이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국가의 정책상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을 여기에 투영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나 이런 공모전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시간 낭비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닌 부분은 아마 이 두 가지 주제가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주성 향상하고 관계 인구 중에서 거주성 향상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행위나 아이디어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은 좀 낯선 용어인데 관계 인구 우리는 그냥 포괄적인 단어로는 뭐 방문자 뭐 이 정도 용어를 쓰는데 어쩌면 이 관계 인구는 되게 중요한 용어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게 아니고 또는 방문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마을하고 온라인으로 관계만 맺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다른 지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증가가 되는 것. 결국 우리나라 도시에 있는 도시의 밀집도 그 현상을 어촌이나 농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파급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구체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들은 중요하고 이 공모전이 내세우는 어떤 구체적인 요구도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닿지 못한다면 그냥 단순히 조형물을 만든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은 네.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죠. 예산만 쓰는 일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다면 이미 굉장히 고령화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소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속성인 것 같아요. 한 번 만드는 게 아니고 거주성 향상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좋게 할 것인가. 관계 인구도 어떻게 한 번 형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쭉 지속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지금 5일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판을 맞아요. 할 수 지금 있는 저희가 선택지를 좀 많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열어두고 그 중에서 학생들 나는 저게 제일 관심이 있어서 나는 저거로 집중해서 할래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쩌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담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지.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맞아요.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보면 이렇게 좀 늘 엄격한 틀.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저는 좀 늘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뭘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 프레임에 딱 맞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강요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의미가 있으면 된다. 그 프레임 자체가 너희들을 구속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또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관계 인구가 돼 버렸어요. 그렇네. 저희는 이미 관계 인구가 그렇죠? 됐네요. 특히 여기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일종의 관계 인구가 되었고 저희 지침서에 나와 있듯이 여기 만약 입상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장님이 또 제안해 주신 거고 또 김하생 선생이 만들어 주신 건데 그 어촌 스테이션에서 이제 숙박권을 드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상하시면 저희보다 더 관계 인구, 더 직접적인 관계 인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꼭 비즈니스 오리엔트 됐다고 해가지고 뭘 어떻게 강박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진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아까 마스터 플랜 얘기를 지금까지 좀 했다 그러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이트 두 곳을 저희가 또 지정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게 주요한 것들입니다만 또 그 외에 또 관심이 가는 곳을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을 휴게소와 마을 회관의 신축 혹은 리모델링 또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이 어떻게 지금까지는 좀 전반적인 이야기였다면 이건 좀 구체적인 어떤 포인트에 관한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이런 거에 더 좀 친숙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는 지점이고 또 이 두 부분은 그 위치도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건물도 그렇죠. 지금 있는 이런 구체적인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루는 방법도 일반 학생 공모전의 어떤 그런 방식도 괜찮을 수 있지만 조금 기대하는 측면은 이런 것 같아요. 물리적인 대상으로서의 마을 해관이나 마을 휴게소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것이 실제 거기에 있으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또는 관계 인구들에게 실제 작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표가 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스타에 멋있는 사진들을 올리는 방법으로서의 건축물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을을 홍보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실제 이곳 사람들이 쓰고 온 사람들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런 대상으로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는 방법은 조금 지금까지 진행했던 어떤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이죠. 문제가 있다. 그러니 고쳐야 된다가 이제 대부분의 접근 방법인데 그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여기서는 이게 좋으니까 이걸 조금 더 좋게 해야겠어. 이걸 이제 긍정적 탐구 방법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발견되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마을 휴게소에서도 뭔가 맛있고 좋은 메뉴들을 많이 파는데
이게 나쁘다가 아니고 그게 좋으니까 이걸 더 좋게 하겠다. 그리고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여기에 물론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것의 장점은 무엇인데 다른 무엇을 더하면 훨씬 더 좋은 장점이 생길 수 있어. 뭐 이런 방법도 어쩌면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법 못지않게 하나의 유효한 어떤 수단이나 좋은 제안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그 마을 휴게소에서 매생이 호떡이란 게 있어요. 못 가봤으니까. 저는 예. 매생이 호떡이란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이게 어떤 호떡일까 이런 게 좀 독특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야, 두 개가 조합됐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진짜. 매생이랑 호떡이 이게 어촌에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학생들은 매생이가 뭔지 모르는 학생도 태반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그 마을 회관에는 조금 제가 좀 보고 읽어요. 고흥월포 농악이라는 이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그래요. 그걸 연습하는 연습 장소가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용도로 쓰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런 농악도 연습하고 뭐 당집이 있어서 그 제사도 실제로 지내고 뭐 그런 이분들, 그러니까 바다에 사시는 분들이 왜 예전부터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럽니까, 용왕한테 이제 바라는 것도 많고 그렇다는데 이제 그런 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특별한 컨텐츠들이 여기는 이미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 달라는, 그러니까 말씀은 안 하셔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더 작은 스케일로. 근데 사실 실제로 저희가 소위 만질 수 있는 해결이라는 건 이렇게 뭐 사람 불편한 건 의자 하나 없어서 불편한 거고 밤에 어두워서 불편한 거고 길에 돌부리에 채여서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은 이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을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접근 저는 뭐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지만 저희가 늘 하던 문제를 소위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작고 디테일하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아니, 나 꽂히는 거죠. 예, 나 꽂히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대신 이제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서 지내봐야 그렇죠, 돼요. 현장. 예, 네, 현장에서. 현장. 네.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렇죠. 또는 멀리서 바라보고 또는 가끔 가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그렇죠. 365일 밤낮 그다음에 수십 년 동안 평생을 거기서 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낭만의 대상으로서의 마을만 있을 수는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여름이면 무시무시한 태풍과 파도와 바람을 다 견뎌내야 되고, 또는 거기서 오는 그 찐득한 그렇죠. 염분의 어떤 혹독함도 견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시간대에도 사람들은 움직여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지인으로서 그냥 낭만적으로 바라봐서 의자 한두 군데를 뭔가 두는 것, 이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어촌 개선공사에 돈을 투자하지만 해결 안 되는 많은 부분들도 그렇죠. 네. 사실은 외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뭐 이번 공모에서는 실제 참가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며칠 또는 자주 이렇게 가봐서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하는 부분들 또는 살아보고 이 부분들을 뭘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이번에 뭐 공모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고 심사를 굉장히 여러 번 자주 실제 해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시면 그거를 그렇죠. 충분히 아주 읽어- 깊게 볼 것입니다. 네, 읽어주실 수 있는 예.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작은 부분의 제안을 이게 물론 이제 공모 자체가 물리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제안이 꼭 이런 물리적인 것이어야 되는가? 물리적인 게 아닌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수단,
또는 이제 이 마을의 주민들이 등록된 주민은 200명 되는데 실제 사는 주민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마을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가만히 둔다고 또는 정부에서 계속 돈을 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리적인 제한의 범위와는 별개의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제한들도 제안 주시면 그것도 충분히 환영합니다. 참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바라는 바인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그것만 제안해도 돼요. 이렇게 너무 짐을 많이 주는 거 아닌가. 하지만 가능성의 폭이 넓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짧지만 뭐 사실 그 정도로 일단 전반적으로는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제출물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심사는 지침서에는 1차 심사는 A3 포맷 6매, 2차 심사는 A4 포맷 12매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우리 심사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무나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공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성하는 방법, 또 제출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은 저희 부지런한 심사위원분들이 또 이미 회의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이 지침 제출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운영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 심사하는 측에서도 이 정도로 이제 A3 1차 때 6명, 그 다음에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에게는 A4 12명, 뭐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는 이렇게 참가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부담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할 것인가, 뭐 그 부분 때문에 이 양을 양과 형식을 지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에다 어떤 내용을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담을 것이냐, 뭐 이 부분들은 완전히 자유인 거죠. 물론 완전히 자유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공모전의 한 특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마스터 플랜 2장, 뭐 마을 휴게소 2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걸 모두 다 넘어서는 그것도 다 가능합니다. 단 이제 2차 심사 때는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 사이에 기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서 넣는 것은 안 되고요. 1차 심사 때 냈던 그 자료를 뭐 사이즈를 키우거나 편집을 새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2차 심사에 내는 것만 되도록이면 허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A3 6장, A4 몇 장 이것은 전체 총괄량이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인 이 양과 수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직업은 누군가를 내가 하는 거를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남을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표현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표현된 모든 결과물은 그 자체로 완성도가 뛰어나야지 돼요. 예. 왜냐면 그 자체로 아름다워야 되고 그 자체로 남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체로 누군가 들여다보기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돼요. 그리고 A3 포맷 6장이라고 해서 A3 6장을 한 장씩 이렇게 꼭 넘겨야 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앞뒤로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의 방법도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형식 자체도 하나의 숙제이고 그 자체도 공모전의 한 부분이라는 거를 그냥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하나 PDF 포맷이라는 거. 맞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PDF 그 안에서 포맷입니다. 뭐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드리자면 2차 때 12매는 1차 때 제출한 거를 프리젠테이션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소스들을 이용하셔서 프리젠테이션 포맷으로 바꿔달라. 네. 뭐 이런 취지. 그러니까 이해를 잘 전달해라.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도 뭐 1차 심사 끝나고 나서 2차 심사 통보 드리면서 그 2차 심사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심사위원 회의 때 나왔던 내용이라 이거는 그 질의를 지금 질의 기간 중인데 질의 회신할 때 저희가 그런 내용도 붙여서 같이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하고 저희가 사실 이것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라는 포맷 안에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본 공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 혹은 본 공모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일 크게는 지금 거기입니다. 지금 거기. 예. 그 현장, 그 마을이라고 하는 어촌에 있는 그 마을의 현장, 그리고 지금의 그들의 필요한 삶, 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깊이 있고 밀도 있게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드러날 것이고 저희는 그걸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공모전을 전체를 뭐 할 수는 없죠. 뭐 그거는 뭐 불가능. 그럼 뭐 저희도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공모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에 대한 그 답은 결국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놨어요. 또 심사위원분들도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고 해서 좀 많은 참여와 또 좋은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학생들한테 큰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저도 공모 운영자로서 짧은 인터뷰지만 이게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직도 일정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잘 준비하시면 또 좋은. 저도 이제 공모전 학생 때 했던 걸 보면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고민했던 게 지금도 저는 영향 안 미치십니까? 미치죠. 미칩니다. 그게 실제로 영향 미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젊은 날의 고민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럼 이 정도에서 마칠까요?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 필요한 거? 네, 뭐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예. 사실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추가로 또 설명해 주실 말씀 있으신지? 뭐 이건 설명보다는 혹시 압니까? 여기에서 제출된 좋은 아이디어들이 실제 실현될지? 네. 예, 네네.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그 부분이 어쩌면 이게 그렇지. 뭐 하고 싶은 욕망을 막 자극하는 거죠. 예, 자극할 네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걸어봅니다. 중요한 말, 제일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 뭐 이런 게 또 저는 사실 여기 적혀놓은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구체적이고 해서 제 불찰입니다. 역시. 아무튼 이 긴 시간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